더 싫거든 사실은. 밀가루 한번 펼쳐놔봐 난리나. 눈 한번 싹 돌리고 나면 벌써 난리 났어 벌써.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대행해 주는 데가 저희잖아요. 저희가 가고 해줘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굳이 저런 힘든 요리를 내 아이가 해야 돼? 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사 노동의 범주에서 요리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매습하면서도 그렇고 요리가 아이들 그런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식습관적으로나 이런 쪽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요리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규 프로그램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거기서도 옛날에는 가정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많이 다뤘는데 지금은 식습관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을 많이 다뤄요. 그게 결국은 아이가 갖고 있는 식습관 이런 게 정서적으로나 가정 이런 전반적인 환경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거를 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게 되면서 옛날에는 그냥 가끔 하던 이런 게 정규 프로그램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거 갖고 아이들 뭐 한 그릇 뚝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이런 평식이나 요리 프로그램을 하게끔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미지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뭘 하던 내 아이가 도대체 저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스스로 배울 것인가 배우고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걸 통해 갖고 아이들 요리 통해 갖고 해서 학습을 가르친들 서울대 가겠습니까? 못 가요. 그렇지만 내 아이가 그런 학습적인 부분에 우리는 기초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기초 부분만 건드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요리를 통해 갖고 조금이나마 도와주는구나.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구나. 정서적으로나 식습관 건강학적으로나 이런 걸 더 많이 주는구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수업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계속 하고 돌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기존에는 방과후 수업을 했었잖아요.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도 요리 수업이 좋기 때문에 요리 수업을 계속 예산을 받아갖고 하려는 추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문화센터에서 했었어요. 백화점 마트 문화센터 있죠. 초등학교 방과후에서 요리 수업을 안 할 때는 마트 문화센터에는 요리시설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 요리부터 스타트 되기 시작해갖고 요리를 굳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재료를 갖고 놀면서 그러면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요리 수업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로 스타트해서 어린아이 뭐 3세, 4세 이런 아이들이 요리 재료 갖고 놀고 밀가루야 놀자, 뭐야 놀자 해갖고 그렇게 지금은 그게 더 나아졌죠. 그래갖고 한돌된 부모님과 같이 요리 재료, 식재료 같은 거 갖고 밀가루 반죽 같은 거 만지고 뜯고 뭐하고 하고 뭐 두부나 그리고 뻥튀기나 아니면 밀가루 이런 거를 갖고 연령대가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 정서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거를 부모하고 같이 했을 때는 감성이 교류하고 스킨십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가고 하죠. 예, 그런 거. 그래서 그리고 이 놀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결과물에 대한 모양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거는 그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개성이나 이런 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요리하는 방식은 따라하라고 해요, 저희는. 그래야지 요리를 먹을 수 있잖아. 안 그러면은 본인들이 꾸미는 거는 창의력이나 이런 거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독립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두지는 않는데 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리 과정은 따르게끔 해요. 그래야지 본인이 원하는 요리, 먹을 수 있는 요리, 가져갈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리 활동을 하는데 목적은 아이에게 좀 더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발달 측면에 있어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활동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감 자극이 유일한 게 요리 활동이고요. 원예 치료하시는 분들이 본인도 오감인데 근데 아이들이 안 좋아하잖아. 아이들 뭐 식욕권 먹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우기고 싶어도 옛날부터 요리가 왜 뜨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오감 발달이었어. 오감. 5개의 감각을 발달시키고 깨워주는 거는 요리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오감부터 시작해서 창의력으로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한 게 그리고 요즘에는 인성 요리라고 하죠. 그래서 푸드 테라피, 심리 요리 이런 게 이제 각광받아서 무조건 요즘에는 인성이에요. 인성 부모 교육, 인성 뭐. 그만큼 아이들 정서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커스가 다 인성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은.
근데 끊임없이 인성이나 이런 거는 대두가 되기 때문에 푸드 테라피라는 이런 게 더 많이 수요가 생기면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기만 강요한다면은 감성의 폭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정서 발달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아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가 중고등학교까지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나가 그러면은 엄청 잘해요. 우리나라 아이들만큼 어려운 수학 하는 나라도 드물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고등학교 수학을 대학 가서 배우니까.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와요. 외국 같은 데 가면 특히. 그게 주입식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라고 하잖아. 안 되면 그냥 외우라고 하잖아. 수학 공식이든 뭐든 다 외우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안 맞는다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이제 주입식 교육인 강요, 모양, 이게 조리학과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그런 게 좀 강해요. 그러니까 성인 요리 하셨던 분들이 완성도에 대한 집착이 조금 많으세요. 왜냐면은 그렇게 습관을 들이셔서 그래요. 성인 요리는 어쨌든 완성도가 좋아야 되잖아. 그리고 똑같이 담은 애들한테 어떻게 뭐 테이블 세팅부터 시작해서 그릇은 뭘 선정하고, 여기에는 요즘에 유행하는 거는 그래서 와인은 뭘 선택하며 그런 거 있죠. 그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고급 클래스. 막 청담동 이런 데 가면은 뭐 저기 5인 기준으로 해갖고 예약하면은 그런 테이블 세팅에서 와인 초이스부터 해갖고 그런 것까지 풀로 다 해주는 거. 예. 푸드코트까지 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런 아이들의 감성을 들려주려면은 아이에게 고정관념을 주는 것보다는 아이에게 자유로운 감정을 얻어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아동의 꿈을 키워줘라. 그래서 아이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사는 방법을 배워요. 예. 그래서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갖고 자신의 목표를 결정하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개척을 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선생이고 교과서이고 거울이면서 자연이며 세상의 전부. 이거는 딱 유치원 아니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4살, 5살까지 해당되는 거야. 세상의 전부는 엄마하고 결혼할래요? 아빠하고 결혼할래요? 까지는 4살, 5살인데 요즘 애들은 성숙해갖고 4살, 5살 돼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요. 유치원에.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할 거야? 그럼 100%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해요. 옛날에 그냥 아빠하고 결혼할래요? 엄마하고 결혼할래요는 안 하는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좋은 대화는 이제 꿈을 큰 아이를 만들지만 나쁜 대화는 파괴적이면서 반항적이며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불우한 아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그런 거는 부모들이 못다 이룬 꿈이나 아니면은 부모가 원하는 직업, 그런 걸 아이들한테 강요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삼성 들어가라, 현대 들어가라 하질 않아요. 옛날에는 직장이라는 거가 각광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삼성맨, 현대맨. 그런데 지금은 직장은 사라지고 정년퇴임이 없잖아. 지금 막 사오정에 지금 막 40대만 돼도 거의 잘리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직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요리 강사입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그거를 해서 엄마들이 아이에게 돈 잘 버는 직업을 강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컷 가르쳤더니 캥거루적으로 남아있는 아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사고도 덜컥덜컥 쳐갖고 거기에 애하고 며느리까지 걸고 들어오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아이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대학원 졸업시켜야지. 그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야. 캥거루족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 가족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제 그런 대화를 통해 갖고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될 건지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훌륭한 코치인 부모는 대화로서 아이에게 바른 꿈을 세우게 하거나 꺾이지 않도록 응원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게 부모의 몫입니다. 예, 그리고 꿈이 있으면은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오고 그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게 힘을 갖게 만듭니다. 허각을 보면은 그거를 알 것 같아요. 걔는 중졸이죠. 그리고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노래를 놓질 않았어요. 꿈을 갖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가수가 됐죠. 근데 노래를 굉장히 잘 불러요. 네.
그런데 확 못 드는 이유는 비주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문제가 아니고 다리가 너무 짧아요. 키가 작아. 아,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죠? 그래도 노래 하나로 승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 딴 데로 빠지지 않고 그 꿈을 향해서 전진을 해갖고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꿈을 심어주는 교육자이자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놀이 활동을 할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놀이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인데요. 잘못을 지적하면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듣기는 자녀가 말하는 동안에 눈을 마주치고 진지하게 들으면서 대화에 반응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아이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대화, 친구 간의 대화, 그리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타인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신과 치료 상담 받으러 가봤자 30분 예약해갖고 가면은 25분은 내 얘기예요. 잘 들어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토달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들어줘요. 속상하셨겠어요. 위로해주고.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친구는 내 말에 콩닥콩닥 껴갖고 끝내는 자기 말로 끝나는 그런 친구가 아니고 뭔말 할 때마다 툭툭 껴갖고 매 끊는 친구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가장 호응 잘해주는 정말 속상하겠다. 우와, 이런 방청객 모드로 영혼을 실어갖고 해주는 친구들이 가장 인기가 좋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들어주고, 예, 나중에, 그게 굴러서 눈덩이처럼 내 뒤통수를 까게 만드는 입산 친구. 싫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서 영혼을 실어서 끄덕임. 정말 그 정도까지. 근데 거기다 대서 됐어 살지마 이혼해. 그런 애들 있어요. 됐어 그 남자친구랑 헤어져. 네가 아까워 지지배야. 지도 지도 연애 제대로 못하면서 뭐 그런 애들 있어요. 야 그러면서 웬일이야. 연락 짜증나겠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라는 게 이제 그런 친구들 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지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안 헤어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본인이 나쁜 년이 돼 있더라.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주는 방법에는 첫 번째는 부드럽고 부담 없는 시선으로 대화하는 거. 아이들 말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고 부담 없는 시선으로 아이들을 응시하면서 상체를 아이 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하게 웃음을 썩소를 지어주는 것도 오바고요. 눈을 부릅뜨면서 팔짱 끼고 노려보는 것도 금물이에요. 예, 나는 너의 얘기를 정말 순수하게 너의 감정을 다 이해하고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천사 같은 온화한 표정을 지으셔야지. 그래 얘기해봐. 뭐야 가식적이죠. 이러면 한번 얘기하면 말 한 번 뻥긋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눈빛으로 얘기해. 해봐 어디. 이러면은 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이들도. 이건 절대 얘기를 안 하죠. 가식적인 거와, 그리고 위협을 주는 그런 시선,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한다는 의미로 가끔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시선을 외면하거나. 도대체 요즘 아이들은 만나서 떡볶이집 가. 떡볶이 오면서 대화하는 게 아니고 떡볶이 하면서 스마트폰 하더라고요, 각자. 문제예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가족 간의 대화, 친구 간의 대화 다 없어졌어. 카톡으로 실컷. 아니 거기에 모여서 카톡을 왜 하고 있어 서로? 참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선은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이래요. 자, 선생님들 얘기하는데 얘기하세요, 선생님. 짜증나죠? 그거예요. 그리고 뒤로 젖히면서 얘기해. 발 탁 그냥 꼬고 앉아갖고 얘기해.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그리고 내가 거부당한 그런 되게 기분을 줄 수가 있어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대화를 할 때 또 저거거든 의문점이 있으면 또 물어봐야 돼.
거기 툭툭 껴갖고 자기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예, 내 걱정거리 갖고 안고 갔더니 결국은 내가 제 걱정거리를 듣고 있더라. 이건 아니야. 근데 도대체 얘가 뭘 나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목적성을 상실하는 애라서 자기 막 슬프다고 해서 와갖고 결국은 딴소리 하고 있어. 그런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 왜 만나자고 했는데 맞다 내가 했잖아.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의문점 있으면 바로 질문하는데요. 부모님은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그렇고 부인 되는 입장, 와이프 되는 입장에서 그렇고 아이들과 내 아이와 내 남편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거는 오만이고 착각이죠. 절대로 내 뱃속으로 낳고 나랑 한 입을 덮고 살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이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누자는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해서 판단하는 경우 아동들은 더욱더 위축되고 남편들도 뻥이 점점 늘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한번 툭 던져보는 거. 거기에서 이제 걸려들었다 하면은 개잡듯이 잡고 아니라는 거 하면 또 떠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어허라 이제 또 무슨 그러면 점점점 거짓말하는 강도가 세져. 잔머리가 점점 굴러가는 거야. 왜 물어봤지? 그러면서 내가 또 이거 이제 떠보는 거 아닐까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더 위축되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대화를 진지하게 참여하려고 하지 않고 모면하려는 위기만 모면하려는 그런 처세술만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남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는 자기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고 공감 수준도 같이 넓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선입관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대화법은요. 부모는 자식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자녀의 과거 또는 현재의 생활 모습을 가지고 말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까지 가진 선입관을 가지지 말고 지금 현재 아이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학교에서 가장 힘든 게 그래요.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교에서 6년을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고 쳐서 문제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게 꼬리표처럼 밟고 올라와요. 그래서 저 아이만 우리 반 아이가 안 됐으면 쟤하고 내가 같은 반이 아니었으면 그게 선생님 입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의 입에서도 왔다 갔다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거예요. 네가 옛날에 그따위밖에 못 살았어요. 지금도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어디 봐라. 네가 이따위로 살아갖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네가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이해를 해.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데 우리 이거를 같이 극복을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서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은 너는 미래에는 좀 더 나은 생활을 꼭 살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으로서 엄마로서 너를 믿어. 이건 완전 다른 거거든요. 결국은 너 어디 옛날에도 그따위로 살더니 지금도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네가 나중에 선거 하나 보자.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안 그러려고 했던 애도 오기가 생겨갖고 더 사고쳐. 근데 나는 널 믿어라는 말은 정말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너가 과거에는 그래서 현재에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서 속상하고 하고 그러지만 같이 노력을 한다면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나랑 노력을 한다면은 정말 좋게 너는 변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아이라고 나는 생각해. 믿어. 라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아이하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는 감정 표현을 정리해 주는 거. 예, 부모로서의 몫입니다. 아이가 일어나는 대화는 아이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다시 한번 차근히 정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정말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 청소한다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대화를 나누고 상장을 하더라도 안 하려고 해요. 부모님하고 안 할. 근데 엄마가 나한테 여전히 관심이 있고 나를 믿고 있다라는 걸 알면은 그래도 사고 대박 칠 거 조금 치게 되고 그리고 더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한 번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들쳐요, 사고도. 그러니까 약하게 치는 거지, 한마디로. 사춘기는 누구나 겪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힘들어, 아이들.
선후배 간의 관계도 되게 규율도 엄해지고, 그러면서 중학교 1, 2학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3학년 되면서 조금 차츰 나아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예 괜찮아. 아닌 아이들은 아닌 대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예. 똑같은 하면서 고등학교 되면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수업할 때 편해요. 고등학교 수업이 정말 편하다는 거는, 옛날에는 고등학생 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푸드테라피 수업을 해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중학교에는 정말 힘든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아이들은 걸러져 오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를 해갖고 가요. 특성 학교는 특성 학교대로 수업을 준비해갖고 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나름대로 수업을 준비를 해가면서 아이들에게 뭐가 아이들이 부족한 그런 거를 듣잖아요. 상담사한테. 이 아이들의 전체적인 이 학교 분위기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아이들의 보통 아이들이 있는 가정 환경부터. 그러면은 이러한 거를 더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런 거를 하면서 아이들이 엄마가 선생님들은 참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해서 신뢰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다른 수업은 잘 모르겠는데 요리 수업, 옛날에 그 중도 청소년 다문화 그 중국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중도 입국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푸드테라피 수업을 했는데 3가지 수업을 했어요. 하나는 영국 치료를 했었고, 캘러그래피 수업을 했었고, 제 수업을 이렇게 했는데, 제 수업은 한 번도 아이들 결석이나 도망가거나 하는 게 없어. 그런데 영국 치료도 걔네들은 싫은 거야. 굳이 연극이라는 걸 하면서 집단으로 해갖고 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캘러그래피도 어려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입문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도망가거나 아프다고 해갖고 양호실 가거나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호응도 되게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대화나 이런 게 조금 더 깊어지고, 다음에 나오면은 좀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한 해 두에 수업을 할 때 내가 접목시키고 싶은 거를 다 접목을 시켰어요. 직업 상담사는 굳이 그거를 심리상담 미술치료처럼 대단하게 무슨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랐겠지만 아니에요. 그러면은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해줘버리고 말아요. 심리상담 하자 보면은 말 안 하고 지가 틱틱 거려봤자 계속 오라고 하거든. 그러면 원하는 대답을 해줘버려요. 그냥 아이들 좀 그런, 요즘 아이들은 좀 그런 특히 그러니까 반항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말을 안 하고 닫고 있던가 나중에는 귀찮잖아. 예, 열심히 할게요. 예,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딴짓해. 그거는 정말 중요한 심리 상담을 해서 청소년도 되게 싫어해요. 심리 상담 하자고 하면 싫어요. 내가 굳이 저 사람하고 친해지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그냥 요리하면서 그냥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같이 가서 칼 한 번 더 잡아주고 하고 재료 같은 것도 더 잘 챙겨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행동학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청소년 아이들이나 문제성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하고 하는 수업이지, 너 한번 나랑 같이 대화 나와나 볼래? 그러면 속으로 웃기고 내가 너 언제 봤다 널 못 믿고 너랑 대화하니? 그래버려요. 진짜.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이게 잘 오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가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나 그런 쪽에서는 대화를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리 수업은 집단 프로그램이긴 하는데 훨씬 더 부드럽게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아이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한두 해 지나고 하면서 그러니까 서서히 열리고 그게 정이 더 돈독해지는 것도 훨씬 더 돈독해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가 푸드테라피 청소년 아이들도 다양한 계층에 가서 수업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신뢰감이에요. 신뢰감. 그리고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잘 들어주거든요. 호응도 저는 잘해주는 편이고, 리액션이 좋다고 하죠. 성공하는 사람의 성공 리액션 해갖고 코빅에서 막 하더라고요. 못 보셨어요? 한 번도 그 프로? 못
나가봤구나.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좋은 상대가 되어주는 훌륭한 부모의 훌륭한 대화법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놀이를 통한 요리 심리에서 기쁨과 행복. 내가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들을 생각해보자. 웃어요. 감자 개구리 샐러드인데 개구리 그 빵 갖고 하는 빵 쪼가리 갖고 하는 샐러드 아니에요. 감자 갖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생각해보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감자 대자로는 개구리 몸뚱이를 만들 거고요. 감자 중자로 갖고는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개구리를 저거 하고 그리고 감자 샐러드를 이제 만들고 이제 꾸미고 해서 개구리 몸통 전체를 만드는 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재료를 탐색해보면서 감자 개구리 만들기. 감자는 반을 잘라서 몸통 위아래로 해갖고 입 벌리는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삶아주고 껍질을 벗기지 않을 겁니다. 껍질이 없으면 지지를 못해요. 감자가. 찰감자가 단단해요. 근데 분으로 된 감자는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이 지지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껍질은 그거는 까지는 않고요. 그리고 당근, 피망, 파프리카, 옥수수콘, 햄 맛살 잘라서 안에다가 샐러드에다 넣고 마요네즈하고 올리고당 넣어서 버무려 줄 거고요. 그리고 메추리알은 삶아서 눈으로 쓸 거예요. 얘는 예, 눈으로 쓸 겁니다. 해갖고 메추리알 저거에서 삶아갖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따가 이거는 시험 제가 할 거고요. 내가 앞으로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글이나 그림으로 적어보고 발표해본다. 예,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감자나 메추리알 껍질 빨리 까기 뭐 이런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저는 당근 슬라이스 제일 얇게 썰기 그런 것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애들이 되게 재밌어요. 집중력을 굉장히 많이 요하는 건데 청소년 아이들도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당근 슬라이스 가장 얇게 3장 빨리 슬라이스 해서 그리고 가장 작게 다지는 친구. 그래서 먼저 해갖고 1팀, A팀, B팀, C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 팀명을 정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개성에 맞춰서 팀명을 정하고 수업하는 내내 올림피아드 하거든요. 채소 올림피아드. 뭐 해서 오늘은 뭐 당근 갖고 몇 가지 게임을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당근 갖고 주사위도 만들고요. 당근 사각으로 해갖고 이렇게 홈파 갖고 주사위도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로 던져갖고 게임도 하고 하는데 별짓 다 해요. 저는. 예, 그리고 막 육판도 만들고 당근 저거 4개 갖고 윷도 만들어요. 윷. 그래서 던져갖고 하는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별것도 아닌데 옥수수콘 뭐 젓가락으로 옮기기부터 시작해서 메추리알 빨리 까기 그리고 감자 빨리 까기 이런 거 예, 굉장히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게임을 하루에 4가지 한 가지 갖고 하면 애들이 승질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해요. 저는. 예, 그래서 그거 갖고 4번마다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채소 갖고 막 감자 갖고 오늘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메추리알 까기랑 감자 껍질 까기 그거랑 당근 같은 거 슬라이스 얇게 가장 얇게 썬 사람이 이제 해갖고 하고 그거를 빨리 다지는 예, 그렇게 해서 또 게임하고 그런 거를 이제 유치하지만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자, 그다음에 슬픔. 내가 가장 슬플 때는 언제인가 알아보자 해서 아이들 이거는 이제 저번에는 그냥 핫케이크 시럽을 갖고 했는데 오늘은 생크림으로 해서 여기 올릴 거예요. 생크림 올려갖고 케이크처럼 정말 예. 핫케이크 붙여갖고 2장 해서 안에다가 슬라이스해서 과일도 넣고 위에다가 생크림 이용해갖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핫케이크는 아시겠지만 계량법이 있어요.
500g의 우유하고 계란 양이 있거든요. 계란 2알에 우유가 몇 밀리더라? 하여튼 있어요. 이제 500, 여기 있네. 270. 예, 그렇게 해갖고 해서 핫케이크를 이제 붙여줄 거고요. 이따가 핫케이크 그거 굽기 은근히 어려운 거 아시죠? 뽀글뽀글 올라왔을 때 뒤집어야 되는 거 순간 찰나에 새카맣게 타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오늘은 케이크 만드는 걸 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핫케이크에 생크림과 다른 과일을 이용해서 데코레이션을 해보고 내가 가장 슬플 때 표정을 꾸미고 발표를 해보자. 아니면 계란을 이용해서 게임에서 노른자 분리하기. 달걀과 껍질로 분리하는 게 있고요. 계란을 그릇에다 깨서 수저로 옮기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난이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계란을 갖고 이제 노른자 분리하는 게임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아시죠? 톡 깨서 해서 요렇게 그렇게 하는 거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그릇에다가 톡 깨서 깨지지 않게 우선 그릇에 깨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수저로 이렇게 떠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집중력 짱 좋아요, 얘들. 예, 그렇게 해갖고 달걀 노른자 분리하기 게임, 예,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딸기, 바나나, 귤, 키위 이거는 그냥 씻어서만 냅두시면 돼요. 본인이 꾸미고 싶은 대로 꾸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생크림은 저기 위에 핸드블렌더 있어요. 핸드블렌더로 해갖고 거품기로 해서 올려갖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안시현 선생님이 부담이었나 보다. 가래떡 뽑아온다고